후삼국시대의 주도권을 잡았던 궁예. 그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왕건에게 왕위를 빼앗긴 인물입니다. 나가는 전쟁터마다 승리를 거뒀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으나 말년에 폭정을 거듭하여 왕위 찬탈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갑자기 왜 폭주하기 시작했을까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권력의 막강함에 사로잡혀 미치광이가 된 것일까요? 국가의 명운을 두고 한판 승부를 벌였던 지도자들은 당대 백성들 중에서도 최상위 능력자들입니다. 패배할지언정 상대적 무능력일 뿐 일반인보다 못한 바보는 아니죠. 지금부터 궁예가 왕이 될 수 없었던 숨겨진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궁예는 신라 헌안왕에 버림받은 서자로 그를 따르는 귀족 세력은 없었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야 했죠.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신라 헌안왕의 서자 출신이라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는 신라를 적대하는 전략으로 나아갔습니다. 일찍이 남쪽으로 순행하여 흥주 부석사에 이르러 벽에 그려진 신라 왕의 초상을 보고 칼을 뽑아 그것을 쳤다. 그 칼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 선종이 강성함을 믿고 신라를 병탄할 뜻을 가지고 나라 사람들에게 신라를 멸도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무릇 신라로부터 오는 이들을 모두 죽였다. 궁예는 신라의 신하를 칭한 견훤의 후백제나 왕건의 고려와는 달리 노골적으로 반신라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궁예가 누구인가요? 헌안왕의 서자 출신으로 반신라 명분을 내세우기에는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궁예는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패서호족의 도움을 받아 피 흘리지 않고 빠르게 영토를 늘렸습니다. 한 예로 896년 패서호족 중 왕융이 궁예 세력으로 들어오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합니다. 대왕께서 만약 조선, 숙신, 변환의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되시고자 하면 먼저 송악의 성을 쌓고 저의 장자를 성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궁예는 왕건으로 하여금 발어 참성을 쌓게 하고 그 성주로 삼으니 이때 왕건의 나이는 20세였습니다. 이처럼 궁예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한 패서호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898년 패서호족의 심장부인 송악군의 수도를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깨뜨렸다. 그런 까닭에 평양의 옛 도읍은 무성한 잡초로 꽉 차 있다. 내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 901년 궁예는 청길, 신원, 양길 세력을 토벌하고 국호를 고려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고구려 계승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려라는 국명은 3년을 쓰다가 버리고 마진이라는 새로운 국명을 정한 뒤 905년 패서호족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합니다. 이때 자신의 세력 기반인 청주인 일촌호를 철원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911년 국명을 태봉으로 변경합니다. 발해도 신라의 외교력에 밀려 사용하지 못한 고려라는 국명을 자신들의 나라가 사용했을 때 패서호족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되지 않아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국명을 변경하니 그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철원은 수도로 쓰기에 좋지 않은 지역이었죠. 궁예는 빠른 성장을 도와준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궁예는 추종 세력의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백성의 세력은 곧 종교 세력이었는데요. 궁예는 불교계를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교계는 미륵이라 칭하는 궁예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철퇴로 석청과 형미라는 고승을 때려 죽이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교계를 제압하려 했죠. 백성들과 종교인들은 생각보다 궁예의 힘이 되어주지 못했고 이 사실은 그를 크게 당황시켰을 것입니다. 중국과 달리 한반도 지역은 백성의 파워가 훨씬 약했습니다. 드넓은 지역을 모두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중국은 백령교 같은 종교 세력과 백성들이 세력화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이 산지고 좁은 지역에 인구가 몰려있는 한반도는 중국보다 통제하기가 수월해 백성들이 세력화되기 어려웠죠. 궁예의 세력이 승승장구하고 통일이 가까워질수록 호족들은 그 다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이어 새롭게 건국하는 왕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외모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직접 만나서 인간관계를 쌓아야 했기 때문에 외모는 더욱 중요했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능력을 써보지도 못하고 단명하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풍채를 중요시했는데요. 큰 덩치는 건강의 상징이자 전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뛰어난 용모에 대한 기록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김춘추, 김준, 김홍도, 광종, 관창, 무령왕, 문무왕 등 수많은 인물들의 뛰어난 외모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없지만 당시 호족들은 통일 후 새 나라의 왕이 애꾸라는 사실에 수군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새롭게 건국되는 나라의 왕이 애꾸라니요? 그러게요. 게다가 미륵이라니. 새로 여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한쪽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눈은 세상을 바로 본다는 의미로 상징성이 높은 신체 부위인데요. 태조가 애꾸라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궁예는 마음으로 보는 관심법을 생각해냅니다. 두 눈이 아닌 마음으로 꿰뚫어 보기 때문에 애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온 미륵이야. 이 인간 세계를 저 불국정토를 인도하기 위해 온 미륵이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경들이 미련하게도 그것을 몰라.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아닌가 말이야. 법회라는 것은 나라의 안녕과 그대들 자신을 지옥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야. 그런데 왜 지체를 하는 것인가? 왜? 송구하옵니다, 폐하. 신료들이 미련하여 아직도 폐하의 진심을 모르고 있사옵니다. 이들은 지금의 조회보다도 법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 모르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야. 잘못을 알고 빌 줄 아는 것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야. 그런데 왜 모두 일이 솔직해지지 못하는가? 왜? 관심법으로 더 보아야겠구만. 누가 이 조정에서 도태되어야 할 것인지, 누가 과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인지 말이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신이옵니다, 폐하. 참으로 딱하구나. 짐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것아. 내가 가만히 보니 내 놈 머릿속에는 마군이 가득 찼구나. 여봐라, 내군은 늘어라.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군이 가득하다. 그 마군을 때려 죽여라. 예,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삼국이 화합하는 미륵의 나라 태봉은 명분만 있었지 신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반면 왕건은 고려를 다시 세워 북방의 땅을 되찾을 인물로 적당했죠. 왕건은
궁예를 몰아낸 후 평양 지역을 여진족들로부터 되찾았습니다. 이후 북진을 위한 전초기지로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켰고 개경과 비슷한 규모의 관청을 설치하여 서경은 제2의 수도가 됩니다. 또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했습니다. 왕건은 죽기 전에 훈요 10조를 남깁니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짐에게 근본이 되니 만대 왕업의 땅이다. 마땅히 사계절의 중월에는 행차하여 100날이 넘도록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태조 왕건의 뒤를 이어 고려의 왕들은 지속적으로 옛 고려의 땅을 되찾기 위해 북진을 준비하고 시도합니다. 궁예는 세력이 약한 단점을 백성들과 종교계의 마음을 얻어 보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고, 애꾸눈의 단점을 관신법으로 보완하려 했으나 역시 실패합니다. 공포정치로 호족들을 제압하려 했지만 반발심만 심어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